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우리 60대 어르신 10명 중 8명이 매일 겪고 있는 일이에요. 바로 어제 68세 정명자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너무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방귀가 나올 것 같아서 참으면 배가 너무 아프고 내보내자니 냄새가 나서 정명자님의 목소리에는 정말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고민을 혼자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같은 날 65세 김철수 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내랑 영화 보러 갔는데 극장에서 계속 배가 부글거려서 중간에 나와야 했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한 달 전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셨던 72세 박순옥 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제 걱정 없어요. 어디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어요. 배도 편하고 방귀도 안 나오고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도대체 박순옥 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오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손자, 손녀와 함께 있는데 갑자기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당황했던 적, 버스나 지하철에서 방귀가 나올 것 같아서 다음 정류장에서 내렸던 적, 밤에 잠들려고 누웠는데 배가 부글부글거려서 잠을 못 잤던 적, 이런 일들 우리만 겪는 게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8%가 이런 소화기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은 나이 들면 당연한 거야 라고 체념하고 계세요. 아니면 창피해서 병원에도 못 가겠어 라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건 맞아요. 첫 번째,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어요.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잘 소화됐잖아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소화 효소가 30% 이상 감소합니다. 음식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니까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장 운동이 느려져요. 젊었을 때는 장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음식을 빨리 내보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 근육도 약해지고 운동도 느려집니다. 음식이 장에 오래 머물면서 부패하고 가스를 만드는 거죠. 세 번째,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져요. 건강한 장내 미생물들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대신 나쁜 세균들이 늘어나면서 가스를 만드는 발효를 더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가 증가해요. 중년이 되면서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적 걱정, 이런 스트레스들이 쌓이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과 뇌를 연결하는 신경이 자극받아서 장이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가스도 더 많이 차고 복통도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박순옥 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했어요. 박순옥 님도 처음에는 그냥 나이 때문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5가지 명확한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 포드맵 식품을 너무 많이 드시고 계셨어요. 포드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쉽게 말해서 장에서 발효를 잘 일으키는 성분들이에요. 박순옥 님이 매일 드시던 음식들을 보니까 양파, 마늘, 양배추, 콩, 우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게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 먹었는데,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바로 가스를 만드는 주범이었던 거죠. 두 번째, 식적 체질이셨어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체내에 머물러서 독소로 작용하는 체질이에요. 박순옥님은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편이셨거든요.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도 자주 나오시고, 이런 분들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가스가 더 많이 찹니다. 세 번째,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심했어요. 오랜 기간 항생제를 드신 적이 있으셨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좋은 균들은 줄어들고 나쁜 균들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 점막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면서 가스가 더 많이 차게 돼요. 네 번째, 만성 스트레스 상태였어요. 남편 건강 문제, 자녀들 걱정, 경제적 부담,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 있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 연결축이 자극받아서 장이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조그만 자극에도 배가 아프고 가스가 차고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잘못된 섭취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양배추즙을 매일 아침마다 드셨어요. 그리고 커피도 뜨거울 때 후 불면서 빨리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고요. 이런 습관들이 공기를 함께 삼키게 해서 가스를 더 많이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해결책, 저 포드맵 식단으로 바꾸기. 고 포드맵 식품들을 저 포드맵 식품으로 바꿔 드렸어요. 양파 대신에 부추나 대파의 초록 부분을 쓰시도록 했고, 마늘 대신에 생강을 사용하시게 했어요. 양배추 대신에 시금치나 상추를 드시도록 하고, 콩 대신에 두부로 바꾸셨어요. 우유는 완전히 끊으시고 대신 무가당 두유를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배가 편해졌어요. 박순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해결책, 소화력 강화하기. 식적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어요. 첫째,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게 했어요. 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소화효소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둘째, 꼭꼭 씹어서 드시도록 했어요. 한 입에 30번 이상 천천히 씹어서 드시게 했습니다. 침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셋째, 소화에 좋은 차를 드시게 했어요. 생강차, 페퍼민트차, 캐모마일차, 이런 차들이 소화를 도와줍니다. 세 번째 해결책, 장내 미생물 균형 회복하기. 좋은 균을 늘리기 위해서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시게 했어요. 김치, 된장, 청국장, 우리 전통 발효식품들이 최고거든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께 복용하시게 했어요. 또한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시게 했습니다. 미역, 다시마, 브로콜리, 당근, 이런 채소들을 매일 드시도록 했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변도 좋아지고 배도 훨씬 편해졌어요. 네 번째 해결책,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가 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복식 호흡을 하시게 했어요. 배를 불룩하게 만들면서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방법이에요. 하루에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하시게 했습니다. 둘째, 가벼운 산책을 하시게 했어요. 식후에 20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게 했어요. 운동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장 운동도 활발하게 해줍니다. 셋째, 취미 활동을 찾으시게 했어요. 박순옥님은 옛날에 하시던 자수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장도 편해집니다. 5번째 해결책. 올바른 섭취 습관 만들기. 잘못된 섭취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 나갔어요. 양배추즙 대신에 양배추를 살짝 데쳐서 드시게 했어요. 생으로 갈아 마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소화에 좋거든요. 커피는 식힌 후에 천천히 마시시게 했어요. 빨리 마시면 공기가 함께 들어가서 가스가 찹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는 완전히 끊으시게 했어요. 탄산 자체가 배에 가스를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주일 만에 배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2주일 후에는 방귀가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하셨고, 한 달 후에는 이제 어디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박순옥님과 같은 건 아닐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추가 팁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나나를 드세요. 바나나는 저포드맵 식품이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특히 덜 익은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아서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둘째, 키위를 드세요. 키위에는 소화를 돕는 효소가 들어 있어요. 하루에 하나씩 식후에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셋째, 쌀을 주식으로 하세요. 밀가루 음식들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대신 쌀밥을 꼭꼭 씹어서 드시면 소화가 잘 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첫째, 인공감 미료가 들어간 음식들을 피하세요. 소르비톨, 자일리톨, 이런 인공감 미료들이 장에서 가스를 만듭니다. 둘째, 너무 기름진 음식을 피하세요. 기름진 음식은 소화가 오래 걸려서 장에 부담을 줍니다. 셋째, 찬 음식을 피하세요. 찬 음식은 장 운동을 둔화시켜서 가스가 더 많이 찰 수 있어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런 방법들을 3, 4주 해봤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복통이 너무 심하거나 혈변이 나온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다른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0세 한복동님, 이분은 30년 동안이나 이 문제로 고생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배가 자주 아팠어요. 나이 들면서는 더 심해졌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로 정말 나을까?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배에서 나던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 후에는 이제 손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걱정 없어요. 2달 후에는 30년 만에 이렇게 편한 배를 가져봅니다. 지금은 어디든 자신 있게 다니시고 여행도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이런 불편함을 평생 안고 살 필요 없어요. 정명자 님도, 김철수 님도 지금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세요. 벌써 2주째인데 많이 좋아졌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첫째 주에는 고 포드맵 식품을 저 포드맵 식품으로 바꿔보세요. 둘째 주에는 꼭꼭 씹어서 천천히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셋째 주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넷째 주에는 장에 좋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이렇게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배가 편해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디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즐거워지고, 여행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죠. 건강한 100세 시대, 배 아픔 없이 편안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